유준상 기자 거 먼저 볼까요? 아, 네. 탭이 꺼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자, 얼굴을 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요렇게 이랄까요? 네, 요렇게 네. 네.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뭐 1위는 너무나도 좀 명백한 좀 너무나도 좀 뚜렷한 팀이라서 저는 1강 체제를 기아가 좀 올해 확고하게 좀 유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KBO 리그의 그 통합 2연패를 달성한 팀이 14년 삼성 4연패 이후에 없잖아요. 통합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10년 넘는 이 갈증을 기아가 올해 좀 해소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위를 삼성으로 놨는데요. 사실 삼성이 상위권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다들 좀 예상을 하시겠지만 또 2위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라도 선수가 일단 왔는데 후라도 선수가 좀 검증된 선발 투수잖아요. 작년에 거의 200이닝 가까이를 던졌을 정도로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뭐 원태인, 레이에스 좀 검증된 상수들이 좀 많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최원태 선수까지 좀 건강하게 뛴다면 2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KT를 3위로 놓은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KT 좀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는데 왜 3위지? 저는 좀 헤이수스 선수가 어느 정도 그 빠져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좀 메울 것이고 여기에 허경민이라는 좀 내야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의 교통 정리가 조금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이 KT는 꾸준히 성적을 내는 팀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좀 확고해졌기 때문에 KT도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고 LG도 뭐 여전히 뭐 물론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장현식 선수가 이번에 좀 합류를 했고 플러스 요인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을 야구는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사실 좀 다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아마 팬분들께서 한화가 5위야? 라고 좀 의문을 좀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엄상백 선수와 심우준 선수가 좀 왔잖아요. 네. 선발진과 내야진에서 확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는 점이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노시환 선수와 이 문동주 선수 좀 투타의 핵심인 선수들이 지난해 뭐 좀 기대만큼 해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올해 확실하게 조금 더 해준다면 한화가 신구장에서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여기에 한화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까지 더해진다면 한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아, 삼성, KT, LG, 한화 요렇게 5팀을 5강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밑에 팀들은 이제 순위표를 얘기하면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방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차라리 1위부터 이렇게 한 번씩 드는 걸로 하죠. 이렇게. 예. 자, 유준상 기자가 말씀하신 그래서 X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유준상 기자가 예측한 2025 KBO 리그 순위 예측 1위는 기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삼성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네. 잠깐만. 정세용 기자가 X 들었어요. 네. 그 삼성이 일단 최원태 선수에 합류하고 그다음에 후라도 선수가 와서 합류한 거는 선발진이 강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두 가지 변수. 저는 이제 삼성을 5강권에 평가를 했는데 좀 밑에 놨거든요. 일단 불펜 문제. 불펜이 작년에 고생했던 이 불펜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 거기에 플러스 작년에 이제 최고의 성적, 최상의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2년 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풀타임 2년 차에 집중 경제를 좀 받을 텐데 그거를 그 젊은 선수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불펜이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발진이 조금 더 커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삼성이 작년에 좀 공격력이 워낙 좋았잖아요. 라이온즈 파크의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발이 막강하면 불펜에 어느 정도 덮을 수는 있죠. 네. 2017년 기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닝이 좀 길어지면 확실히. 자, 좋습니다. 유준상 기자의 2위 삼성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선발진이 불펜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는 것에 유준상 기자의 설명이었고요. 자, 유준상 기자가 뽑은 3위는 KT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께서 둘 다. 예.
저는 KT를 상위권에 넣긴 했거든요. 그런데 3위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T 선수 중심 선수들이 요즘 트렌드와 다르게 대부분 좀 노쇠한 편이기도 하고요. 연령대가 높기도 하고 보강을 이뤄서 저는 솔직히 선발진만큼은 KT가 거의 리그 거의 최강급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매 시즌 출발이 늦었고 그것을 또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을 보여줘 왔었는데 아무래도 주요 선수들이 나이가 적지가 않고 또 그런 점에서는 지금 5강권에 꼽았던 다른 팀에 비해서는 KT가 그 부분은 좀 전력이 좀 빠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도 마운드나 이런 점에서는 조금 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선발진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돌려돌 막으면서 정말 운 좋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선발진을 잘 갖춰서 시작했지만은 불펜이 이런 점에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의 말씀에 견적으로 높이가 뭐야? 별로 안 친한 거 아니 저의 설득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 또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이게 또 어떤 변수들이 또 등장하고 작용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요. 좀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위 바꿀 거예요? 네. 바꾸진 않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누가 평소에 무섭게 했고 네. 그렇죠. 누가 평소에 만만하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LG입니다. 하나, 둘, 셋. 어차피 저는 제 순위는 이미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LG가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일단 저는 KT 쪽 얘기를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물음표가 요소요소에 좀 있죠. 불펜도 그렇고 선발진도 그렇고 타선도 그 심우준의 이탈이라는 좀 그 수비 쪽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5위로 놨던 거고 그 추가로 이제 LG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더 위에 있어야 될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논란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깊어졌던 지점일 것 같은데, 자, 5위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정세영 기자는 동그라미고요. 두 분께서 오히려 5위 자리엔 다른 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네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이 5위, 6위권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비시즌 동안 했던 외부 영입들이 과연 상수가 될 것인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엄상배 선수와 심우주 선수가 심우주 선수의 뭐 안정감 있고 공격력까지 갖춘 내야수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은 엄상배 선수는 지난해가 커리어 하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 젊은 선수기도 하고 경험 삼아서 이어가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선발진의 뭐 천군만마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외국인 투수들도 정말 잘 뽑았고 류현진 선수도 있고 문동주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물음표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신구장에서 물론 신명나는 야구를 보여줄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은 5강권의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다가 아무래도 포함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은 그 5강에 들어갈 다른 팀들도 너무 쟁쟁하기 때문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5위 시즌은 그 언저리에서 가능성 보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5강과 근접해 있다라는 점은 또 하나가 한 걸음 앞서 나간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망이가 좀 뭔가 잘 안 보여요. 아, 방망이. 그러니까 마운드는 뭐 선발진이야. 예. 그러니까 오롯이 시즌을 준비한 류현진은 당연히 기대가 되죠. 외국인 투수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엄상백 들어와서 선발진 탄탄해졌고 문동주도 안 아프다고 하니 선발진도 뭐 딱히 손볼 곳이 없어 보이는데 거길 받쳐 결국 점수를 못 내면 못 이기는 게 야구니까 방망이가 좀 아무리 봐도 여기저기서 빠지는 구석이 좀 있어 보여서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활약 싸움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뜻 5위 안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화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6월 초에 좀 부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막 이것저것 좀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라인업의 변화를 주기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사실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경문 감독이 이제 거의
정말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는 베테랑에 속하잖아요. 그만큼 또 빠르게 또 팀에 대해 좀 적응하고 팀에 대해 이해하고 선수들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여간다면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뭐 좀 더 뭐 상위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5강 경쟁을 올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네. 김경문 감독이 이제 심우준 1번 카드를 꺼내고 했던 게 결국 지금 김경문 감독이 가장 많이 꺼내는 단어가 기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가 할 수 없었던 야구를 좀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유준상 기자가 이제 하려고 했던 포인트도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하나가 이제 공격력 얘기했는데 노시현 선수가 이제 키가 될 것 같은데 재작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는 5강 쪽으로 안정적일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작년 모습이면 하나 좀 힘들 텐데 이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하나가 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올리는 방식을 잘 아는 김경문 감독이 1년 전체를 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을 야구는 갈 것이다. 잘했죠. 알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네. 아, 괜찮아.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상했는데. 예상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네. 독고다이로 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위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6위 두산, 7위 SSG, 8위 롯데, 9위 NC, 10위 키움 이제 요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볼까요? 자, 6위 두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오.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두산은 이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타의적으로 리비딩 억지로 해야 되는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단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정말로 그런 선수들이 뻥뻥 나와서 화수분 야구를 보여준다면야 뭐 유준상 기자의 예측대로 이렇게 조금 상위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두산은 약간 좀 하위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변수들이 많고 또 이승엽 감독이 또 마지막 해라서 이승엽 감독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펼쳐볼 수 있는 모든 것도 펼쳐 보일 텐데 앞서 보여줬던 2년 2시즌간의 모습에서는 이승엽 감독 색깔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잘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뭐 본인도 이를 갈긴 했지만은 지금은 또 상황이 역전이 된 게 자원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잘 쌓아나가고 소위 말하는 김경훈 감독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팀을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바로 그게 성적과 함께 직결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더 밑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저는 허경민 선수 빠진 거, 네. 상징적인 선수가 빠진 거 아까 앞서 이제 김동현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그 포인트가 크고 그 대체 자원들을 이제 젊은 선수들의 경쟁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일본 선수 주력 선수 3루 자리는 또 하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3명을 가장 잘 뽑은 구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삐끗을 했을 때는 두산의 전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걱정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유준상 기자는 7위로 SS를 뽑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 둘, 셋. 오. 여기선 근데 X에 대한 의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아까 김동현 기자는 SSG 위치가 훨씬 더 높다고 말했으니까요. 예. 저도 좀 더 높게. 저거 7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5강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김강현과 최정희 컨디션이 좋았을 때 예. 둘이 아직은 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5강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 한 5년간 이 SSG 움직임을 보면 계속 5강권 싸움을 했어요. 그 밑으로는 그게 떨어진 건 2020년 그때 이제 부진했을 때 그때 빼고는 다 5강권 이상에 있었고 5강권 막판까지 싸움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하진 기자는 이제 SSG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 외적으로 구단 외적으로 이제 자본이 좀 시끌시끌하고 네. 뭐 단합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여러모로 그런 걸 했는데 방금의 S의 의미는 그래도 7위보다는 위다. 저는 아래죠. 저는 아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팀과 뭐 그런 외적인 환경 이런 걸 떠나서 다른 팀들과 이렇게 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가을 DNA가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아직 변수가 너무 많고 지난해 불펜도 너무 제가 보기엔 불안불안했던 요소들이 많아서 조병현 선수가 경험을 쌓긴 했지만은 만약에 노경은 선수가 지난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던가 여전히 선발진 이런 것에서는 물음표가 아직은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약체로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저는 윗순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미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위는 롯데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일단 두 분께서는 딱 적절하다. 8위 이 정도면. 근데 윤상 기자는 왜 8위를 롯데로 꼽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그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기존의 그 중상위권 팀들이 비시즌 기간에 전력 보강을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조금 그 곳곳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아직 그 뭐 야수들의 세대 교체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그 에버리지를 좀 쌓을 것이냐, 그리고 투수들 쪽에서는 과연 국내 선발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고, 또 새롭게 선보이는 뭐 터커 데이비슨 선수라든 좀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여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해서 롯데를 좀 8위에 올려봤습니다. 김하진 기자만 유독 X를 드셨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한 이유로 롯데는 더 위에 있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 순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순위 때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9위와 10위는 NC와 키움입니다. 이 두 순위에 대해서 아까 확인해봤을 때 대충 다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OX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군요. 뭐 그러면은 윤상 기자가 생각하는 NC와 키움의 9, 10위에 대한 이유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롯데의 말씀을 드릴 때 이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었고, 뭐 그래도 순위와 관계없이 이 두 팀이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는 사실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NC 같은 경우에는 이호준 감독이 이제 취임을 했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타자를 2명이나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 팀들이 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키움이 했고, 또 NC는 사령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팀이 위에 있는 팀들을 또 얼마나 괴롭히느냐도 사실 올 시즌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